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여섯 번째 시간인가요? 그렇죠? 어 103쪽 보시겠습니다. 제 4장 DNA 보호에 대해서 볼게요. DNA는 이제 나선형 계단 모양으로 되는데, 이 나선형이라고 하면 인제 우리가 쉽게 인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나선형? 뭐 나선형 모양. 그 꽈배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꽈배기 모양인데 이 세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들이 이제 거기에 사진처럼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러한 그 DNA가 사실 굉장히 약해요. 손상을 잘 당합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공격의 표적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치료의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 103쪽 아래줄 보면, 어떤 까닭으로 발생하든 모든 오류는 DNA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고 건강을 사정없이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4쪽 보시면 위에서 첫 번째 줄 보면, DNA를 해치는 맹공격에 날마다 시달리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제 병에 안 걸리느냐, 어? 또는 돌연변이가 되거나 치명적인 암에 이제 걸리지 않느냐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공격을 많이 당하는 만큼 이 DNA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104쪽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DNA는 건강 방어 체계의 일원으로 몸의 건강을 지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DNA가 손상되면 유전적인 지령을 따르는 방식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대물림하게 되면 심각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또 DNA가 이제 마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DNA에는 스스로 이제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세포에는 DNA의 구조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즉 감시하는 이러한 것이 뒤따라 일어나면서 복구 과정도 함께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105쪽 첫째 줄 보면, 구조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쪼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그 DNA 복구팀이 이제 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호화된 동일한 정보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있는 분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가위 있잖아요. 그런 가위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DNA 손상되는 부위를 이 가위로 이제 잘라요. 잘라고 인제 새로 복귀를 하는 거죠. 구조화폐를 이제 바꾸면서 좀 복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DNA가 스스로 이제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구조적인 기형이라든가 오류를 인제 방지를 하게 됩니다. DNA 방어 체계가 작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후성적 변화라고 해서 음 있는데, 후성적 변화는 DNA가 환경이나 특정한 생활 양식, 지금 뭐 여기선 예로 뭐 다이어트를 들었네요. 예, 노출되었을 때 건강한 유전자를 증식하고 손상된 유전자를 차단하게 해 주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러한 과정이 상황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더 많아지게 하거나 적게 해 주거나 하는 이제 과정이 뒤따릅니다.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텔로메어라고 해서 우리 이제 DNA 말단에 붙어 있는 하나의 이제 우리 DNA를 보호하는 이제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텔로메어는 신발끈 양쪽 끝에 덮어 감싼 꼭지처럼 염색체의 양단에 위치를 해서 어 그 DNA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DNA가 낡아 못 쓰게 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 줍니다, 이 텔로메어라는 놈이.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밤에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의 건강한 활동으로 텔로미어를 이제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그리고 후성적인 이런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5쪽 아래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건강을 증진하는 후성적 변화를 유도하고 텔로메어를 보호 강화함으로써 DNA 복구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이 책 뒤에 부록이나 여기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에 이제 구매해서 보시면 고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DNA 역사에 대해서 살짝 언급되어 있죠. 106 쪽에 보면 위에서 한 여덟 번째 줄 보시면 뭐 그리고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원에서 자라는 완두콩을 재배했더니 색깔이나 모양이 이제 변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DNA 존재가 처음으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발견된 거는 1869년 독일의 튜빙겐의 의사 프리드리 미셔가 연구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1981년 미셔의 이제 스승이었던 생화학자 알프레이트 고셀은 인젠 그 미서의 연구를 좀 더 인제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어 뉴클레인이 이제 데옥시리보스 핵산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DNA라는 명칭을 이제 붙이게 되죠. 그 이후에 한 70년 동안 이제 쭉 지나가다가 1590 1952년 인제 런던에 있는 로즐랜드 프랭클린이 DNA 이 사진을 이제 찍습니다. 찍어요. 그리고 찍어서 이제 DNA 구조를 밝히면서 생명의 암호라는 실적으로 해독을 하게 됩니다. 1962 년에 이제 이러한 생명의 암호 이 DNA 이 구조, 이중 나선이라는 구조를 인제 왓슨과 이제 크릭이라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이 이제 이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108쪽 보시면 DNA 소스 코드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그래서 ATCG라고 하는 4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음 는 이제 아미노산 이런 단백질에 대한 이러한 이름으로 화학 물질을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어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체내의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거 이제 소스를 통해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마치 미니 3D 프린터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의 이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이 설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제 우리 몸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인간 게놈이라고 말할 때 평생 몸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부호화가 되어 있는 DNA들로 구성된 유전자의 총체를 인간 게놈이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열째 줄 보면 각 세포에는 DNA가 180 센티미터 남짓 돌돌 감겨 있는 뭉쳐진 실타래 모양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염색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됩니다. 이 이 염색체 속에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이 염색체가 46 개로 되어 있는데 23 개는 어머님으로부터 23 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인제 이 염색체가 46 개를 이루게 되죠. 음. 이 체내 모든 세포에서는 이 DNA를 끄집어내면 한 줄로 이제 쫙 연결하면 676 킬로미터가 된대요. 엄청나죠?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의 10 배에 해당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 몸에 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죠, 사실. 이 DNA라는 이 기능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행돼야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음.
109쪽 보시면 DNA 손상의 위험. 우리가 사는 세상은 DNA에게 아주 위험한 곳이다. 그 아랫줄 보면 DNA의 가장 해로운 요소 중에 하나가 태양 자외선이다라는 게 있어요.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해로운 태양 자외선이 DNA에 매 시간마다 10만 개의 병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110쪽 보시면 피부에 짙어지게 만들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멜라닌 색소는 흡수한 에너지를 화학 제어기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햇빛에 있는 곳에서 벗어나 실내에서 몸을 식히는 중간에도 억제됐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저장된 에너지가. 그래서 최소 3 시간 이상이 피부 세포에서 DNA 변이를 일으키는 상태가 이제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해변에서 일광욕은 이렇게 건강에서 해로울 수가 있다. 어 자외선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111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도 DNA에 큰 해를 끼친다. 그 밑에서 한 10째 줄 보시면 세탁 용제가 방출되는 카펫, 새 자동차, 매니큐어 리무버, 샴푸, 페인트와 같은 일반적인 소비재에 든 화학물질도 DNA를 손상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젠도 손상시키고요. 이런 DNA를 손상시키는 이런 독성 물질의 영향이 자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12쪽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DNA가 손상이 되면 병이 들거나 심하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전달될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러한 DNA 손상으로부터 인제 방어 체계를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이런 방어 체계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크게 이제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제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112쪽 첫 번째 DNA 건강 방어 체계, DNA 복구가 되겠죠.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DNA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어 1000분의 1 이하에.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정상적인 DNA 모든 가닥은 각 칸이 분자 두 개로 이루어진 나선형 계단인 이중 나선 구조이다. DNA에는 이 분자들을 짝짓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하고 시토신은 항상 구안이라고 이제 짝을 맺죠. 이거를 이제 베이스 페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연기 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짝짓기 규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흔히 일어나는 것이 또 DNA 손상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어 어 뭐 태양의 복사열에 노출됐을 경우라든가 아까 우리 벤젠에 노출됐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 보면 프리 라디칼이라는 게 뭐 있습니다. 113쪽 보면 어 아래에서 중간 위에서 열째 줄 보면 천연 화합물에는 대단히 불안정한 산소 원자가 있는데 이 산소 원자는 마치 화학 수류탄이라도 되듯이 주위에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서 정상적인 DNA의 규칙적인 대합 즉 베이스 페어링을 어그러뜨립니다. 인체의 세포는 이러한 인젠 손상을 찾아내서 고치는 복구 요소들이 또 존재를 해요. 이런 복구 효소들이 때문에 이제 이중야선 구조의 올바른 순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항산화제는 DNA 보호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제의 이점에 대해서 이미 건강 보조제 업계에서 떠들썩 광고하고 있다. 실제로 항산화제들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프리 라디칼을 중화시켜서 DNA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114쪽 보시면 항산화는 이미 손상이 발생한 뒤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DNA 복구 체계가 이제 필요한 거죠. DNA 보호와 복구에 영향을 끼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DNA 복구 체계가 활동이 나서면 세포는 이제 발생한 피해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세포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제 사이클에 이제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왜냐하면 인제 현재 잘못됐는데 자꾸 복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손상된 DNA가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또 피해가 너무 커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이제 자가 사멸이라고 해서 아포프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사멸을 하게 됩니다. 어 아포프토시스는 세포가 몸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이제 작복하는 시스템이죠. 110 쪽 보면 이제 두 번째 DNA 건강 방어 체계, 후성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유전자의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실은 그 반대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 DNA 규칙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일부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은 체내의 모든 세포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기능이 존재해 주는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것은 각 세포의 조직 환경이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DNA도 어느 장기, 어느 위치에 가면 그 위치에 맞게끔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사용되는 거죠. 116쪽 보시면 두 번째 줄 놀랍게도 심장세포와 망막세포는 완벽히 똑같은 DNA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리에 따라서 사람도 어떤 자리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후성적 발현은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영향을 주니까. 116조 아래에서 10조 보면 후성 유전학 덕분에 건강에 이로운 유전자는 증식되고 해로운 유전자는 이제 봉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후성적 변화의 유형을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성적 변화로는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이 있으며 DNA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메티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117쪽 위에서 셋째 줄. 염기쌍은 맞물린 지퍼의 이빨처럼 DNA 전 구정에 걸쳐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이제 DNA 지퍼를 열게 되면 그 이빨들이 보이죠? 그 이빨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이제 조직들이. 이빨이 열려진다는 건 이빨이 이빨에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이 작용해서 이빨들을 읽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 생성 지침이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퍼 이빨을 읽는 과정에서 메틸기라는 화학물질 집단을 이제 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메틸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메틸화는 세포가 DNA 지침을 읽는 방식을 이제 바꿔 줍니다. 너무 많은 메틸기가 지퍼 이빨에 이제 보내져서 DNA에 지장을 주거나 활동을 이제 방해하는 경우 과메틸화, 하이퍼메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지퍼의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초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단백질의 경우 다행히도 이러한 후성적 변화로 그 단백질 생성을 이제 중지할 수가 있어요. 또 생물학 대부분 그렇듯이 반대 양상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메틸화, 하이퍼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제 저메틸화는 보통 때는 유전자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해 왔다가 메틸기가 이제 제거될 때 생기는 거죠. 족쇄가 풀리는 거죠. 갑자기 지퍼에 해당되는 부분이 열려서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제한이 풀려버린 단백질이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이로운 단백질일 경우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후석의 변화의 두 번째 유형인 히스톤 번영도 메틸화 과정과 이제 비슷합니다. 히스톤 번영도.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더 많이 또는 적게 생산하도록 도와주도록 합니다. 히스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로서 둥그란 공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는 이런 히스톤의 주위를 이제 돌돌 감고 있는데 DNA 가닥에는 여러 개의 히스톤이 감겨져 있는데 이 도톰한 히스톤 매듭들이 줄줄이 이 히스톤 매듭들을 이제 줄줄이 달린 DNA 가닥은 등산용 로프랑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세틸기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이제 덧붙여지는데 이것을 아세틸화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아세틸화된 히스톤이 떨어져 나가면서 탈아세틸화 히스톤 모양으로 이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지면 이제 여러 가지 인제 하이퍼메틸레이션이라든가 여기서는 아세틸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색다른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거나 억제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여기 이거는 좀 분자 유전학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음 후속적 변화의 세 번째 유형은 마이크로 RNA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DNA 소스 코드는 단백질 생산에서 RNA라고 불리는 이제 주형을 우선 전환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질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RNA인데 이 RNA 주에는 마이크로 RNA라고 해 가지고 좀 조그만 RNA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RNA 이제 주형하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RNA는 이러한 유용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약 30% 이상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음 119쪽 보면 인제 좀 요약이 돼 있어요. 메틸화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이제 잠재웁니다. 아세틸화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DNA 감긴 DNA를 풀어 가지고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탈아세틸화는 DNA가 더 팽팽히 감기게 해서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게 합니다. 마이크로 RNA는 RNA 주형을 방해함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선택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렵죠? 네, 120쪽 보면 첫째 줄 운동이 뇌의 DNA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인제 묶인 DNA를 풀어 놓는 히스톤의 아세틸화로 뇌 건강을 유지시키는 단백질이 더 많이 생성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120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 보면 숙면은 DNA 후성적 변화를 인제 해서 밤을 새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 숙면이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밤샘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1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45%로 너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수면의 후성적 효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명상도 염증과 관련 있는 유전자들의 활동성을 낮추는 유익한 후성적 변화를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21쪽 아래쪽 보면 세 번째 DNA 방어체계가 텔로메어가 있습니다. 어 염색체 DNA 양쪽 끝에 붙어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보호캡, 즉 우리 신발끈의 끝에 있는 보호캡처럼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염색체의 구조를 이제 지탱해 주고 염색체들이 서로 들러붙지 않게끔, 엉키지 않게끔 이제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텔로메어가 없으면 즉 텔로메어가 빠른 속도로 이제 빨라 짧 짧아지게 되면 이제 DNA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세포들이 빠르게 노화되고 사멸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됐대요. 그래서 노후에 텔로메어가 길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런 노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라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노후에 텔로메어를 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모유만 먹어서 성장한 아이들이 인제 그리고 이러한 분유를 먹고 성장한 아이들보다 이 텔로메어에 대한 길이가 더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인 사람들 조사한 연구에 보니까 길이가 짧은 텔로메어가 길이가 긴 텔로메어보다 더 빨리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이제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들이 이 텔로메어의 단축을 가속화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는데요. 이제 흡연이라든가 강도 높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이제 텔로메어를 더 빨리 닳게 하고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00세 이상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텔로메어의 길이가 굉장히 길대요. 123쪽 아래에서 둘째 줄 보시면 텔로메어에 끼치는 영향 중에서 먹는 음식은 먹는 음식이 가장 영향이 큰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했던 아이들이 텔로메어가 더 길다는 연구 결과를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124쪽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4세 때부터 탄산음료를 마시기 시작했고 탄산음료를 일 주일에 4회 이상 마신 아이들은 그보다도 훨씬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은 아이들보다 텔로메어가 짧았다고 합니다. 좀 내려가시면 콩, 강황, 커피를 비롯한 몇몇 식품들은 이러한 해로운 영향을 둔화시키고 동시에 건강을 보호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돕는다고 합니다. 콩, 강황, 커피. 125 쪽을 보시겠습니다. DNA 방어 체계가 무너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병. 여기 쭉 써 있죠. 알츠하이머, 죽성동맥, 암이라든가 섬유성 난초증, 당뇨병, 리퓨라우 매니 증후군, 비만, 외상후 스트레스, 조현병, 모세혈관 확장성 운동실조증, 자폐증을 비해서 쭉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DNA 방어 체계가 무너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521 쪽으로 넘어갈게요. 521쪽 보면 방어 체계, DNA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에 도움을 주는 이제 식품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당 지수를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찾아봐서 이제 그것이 당 지수가 좀 낮은 걸로 해서 그리고 DNA 보호가 되는 걸로 해서 찾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26쪽 5장 면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